중학교 3학년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필수 개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적혀있는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는 중학교 3학년이라면 이 주제들을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둬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즉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함수의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 x절편 y절편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그런 내용들, 삼각비의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 값들이 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왜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원주각 아무 고민 없이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런 고민 없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내용들을 아무 고민 없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이런 내용들 뭐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지만 3학년 2학기 과정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면 1차 방정식 못 풀고 2차 방정식 못 풀어서 여기 있는 문제를 못 푸는 상황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연립 1차 방정식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 삼각비의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요 값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값 사인 0도는 얼마, 30도는 얼마, 45도는 얼마, 60도는 얼마, 90도는 얼마, 이 값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권하는 건 이거를 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그림처럼, 사진처럼 기억하기를 원해요. 30도라고 1, 루트 3, 2.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는 이 그림으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가 즉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45도이면 1대 1대 루트 2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45도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즉시 나와야 하고, 그리고 60도는 이 그림을 써도 상관없지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60도 1, 루트 3, 2.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기를 권해요. 단순히 이 표를 외우는 사람과 이 그림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 푸는 속도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이 표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림 세 개가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 90도는 어떤 사람은 무한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삼각비 단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사인 사이각의 곱이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사이각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삼각비 단원에서 다른 공식은 다 까먹어도 이 공식은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걸 몰라서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농담 같지만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공식이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혹 탄젠트 15도와 탄젠트 22.5도를 구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면 좋습니다. 탄젠트 15도가 2 빼기 루트 3이고 탄젠트 22.5도가 루트 2 빼기 1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 있어요. 동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 그 링크를 보시면 되고, 삼각비의 정의 같은 경우도 제가 동영상 다 촬영해 놨으니까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에 원단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단원 들어가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외심, 내심 사용합니다. 외심의 성질, 내심의 성질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외심, 내심을 다시 보시고, 그래서 외심의 성질을 아무 고민 없이 쭈쭈쭈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내심의 성질도 아무런 고민 없이 쭈쭈쭈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간혹 무게중심도 나오기 때문에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재밌게도 수심하고 방심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어요. 수심하고 방심을. 지금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심하고 방심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수심이라는 용어는 빠졌는데 수심을 이용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방심이라는 용어는 빠졌는데 방심을 이용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수심과 방심도 함께 배워두길 권합니다. 이거 제가 다 촬영해놨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에서 삼각형의 5심, 5가지 심에서 제가 다 촬영해놨고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삼각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원단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반드시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는데 어차피 원주각 다루려면 이 내용도 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딱 시험 범위만 공부하지 말고 시험 범위가 원주각부터야 해서 원주각만 공부하지 말고 이 위에 원 단원 처음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봐서 검토해 보기를 권해요. 그래서 원에서 현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뭐 현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원의 중심이 있으면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현의 중점이다. 거꾸로 중심에서 현의 중점을 이으면 수직이다. 이게 원과 현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현의 길이와 거리라는 말은 이것도 설명을 해야 하나? 자, 이게 현의 길이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거리가 같다.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같다. 역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이런 내용 다 알아둬야 하고 그리고 원의 접선 원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 그으면 여기 접점이 있죠. 그럼 이 선분의 길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 선분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접선의 길이라고 하고 이 길이가 이 두 접선의 길이는 같아요.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외접 삼각형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원 입장에서는 외접 삼각형이죠.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접원이에요. 그래서 이 외접 삼각형에서 배웠던 성질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심에 배웠던 성질들이에요. 그리고 외접 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 입장에서는 외접하는 사각형이고 사각형 입장에서는 내접원이죠. 그래서 외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 어떤 성질이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합이 같아요. 이 두 변의 길이 합과 이 두 변의 길이 합이 같다. 이거 있고 그리고 이 외접 삼각형, 외접 사각형, 뭐 외접 오각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6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역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원주각도 원주각 단어는 한편으로는 정말 쉬워요. 여기는 복잡한 계산이 없거든. 끼케야 절반으로 나누는 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 정도 수준 더하기 빼기 이 정도밖에 안 해. 원주각은 그런 측면에서 원주각은 상당히 쉬운 단원인데 한편으로는 원주각이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주각이 안 보여. 안 찾아져. 이게 숨은 그림 찾기가 안 돼. 어떤 특정한 그림에서 여기서 원주각을 찾아야 하는데 원주각을 못 찾아. 이게 원주각이네. 이게 찾아야 하는데 원주각을 못 찾아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원주각을 못 찾아서. 이 원주각에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촬영해 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역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내접 사각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첫 번째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 두 번째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세 번째는 이 각을 외각이라고 하고 이 각을 내대각이라고 그래요. 내각의 대각에서 외각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잘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이게 잘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따로따로 일으켜둬야 하고 이게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달리 말해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같은 말이에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는 말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각버전이 3개가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면 이 각이 같고 이 각이 같으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이게 지금 내접 사각형과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면 이 각이 합이 180도고 이 각의 합이 180도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는 말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면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고 거꾸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접 사각형의 성질과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거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니까 서로 필요충분 조건 관계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저평각 정리도 알아두세요. 저평각 정리는 내가 보통 도형에 관련된 걸 할 때 다른 것들은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고 그림을 익히라고 그래요. 근데 저평각 정리만은 내가 유일하게 문장을 외우라고 그래요.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내가 저평각 정리는 유일하게 내가 문장을 외우라고 그래. 다른 거는 그림을 익히라고 하는데 저평각 정리만은 내가 문장을 외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못 찾아. 야, 이 각이랑 이 각 같지? 그럼 나중에 이제 그림이 살짝 바뀌면 못 찾아. 그래서 문장을 외우라고 그래요. 저평각 정리. 책에는 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목, 단원의 제목도 있어요. 근데 저평각 정리라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단원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저평각 정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거 문장으로 외워두길 권합니다. 이거는 이미 했고,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방역 정리와 우산 정리를 배웠어요. 근데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방역 정리와 우산 정리를 안 가르쳐줘. 방역 정리는 다른 말로 원과 비례라고 해요. 안 가르쳐주는데 나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시험 문제는 나와. 그리고 이걸 알아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에 또 삼각비 단원 나오고 원 단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의 극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 등비수열합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방역 정리와 우산 정리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이건 교과 과정이 없지만 나는 이걸 꼭 익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익혀두라고 얘기하고, 물론 아쉽게도 제가 아직 이거를 촬영하진 않았어요. 방역 정리와 우산 정리 촬영을 안 했어요. 촬영을 하긴 해야 돼. 자, 방역 정리의 내용은 뭐냐? 그림이 3개예요. 방역 정리의 내용. 그림 3개. 이렇게 현 2개가 원 내부에서 만날 때가 있고, 현 2개가 원 외부에서 만날 때가 있고, 현 하나가 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현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죠. 자, 이 각각의 상황에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그리고 여기 접점일 때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요 3개를 가리켜서 방역 정리 혹은 원과 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명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방역 정리 알아두길 권하고, 우산 정리 같은 경우도 알아두길 권해요. 우산 정리.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고 지름, 여기 원의 중심 지나는 지름.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고 지름. 그리고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아무선. 이등변 삼각형에서 아무선. 이렇게.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책에 있는 설명과 제 설명이 조금 다른데 나는 설명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흰 선 2개의 길이의 곱은 노란 2선의 길이의 곱이랑 똑같다. 흰 선 2개의 길이의 곱은 노란 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똑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똑같다. 그리고 흰 선 2개의 길이의 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똑같다. 이게 우산 정리예요. 이게 우산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이것을 이 길이의 제곱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암기의 일관성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는 암기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2개 곱한 거라고 얘기해요. 2개 곱한 것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2개 곱한 것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2개 곱한 것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게 우산 정리인데 이 우산 정리도
내용을 알고 증명을 할 줄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간혹 요것이 어려운 문제, 원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 사실 다 원주각 이용해서 닮음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경험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단원. 통계단원에서 대표값을 얘기하죠. 책에는 대표값이라고 쓰는데 저는 사이시옷을 안 써요. 저는 사이시옷을 안 써요. 그냥 대표값이라고 적어요.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이 각각을 구하는 방법, 정의 구하는 방법,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중앙값 어떻게 구하고 최빈값 어떻게 구하는지 구하는 방법 알아두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고 어떤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고 중앙값이 적절해. 어떤 때는 최빈값이 적절해. 그런 적절한 상황도 알아두길 권합니다. 그리고 산포도는 자료가 얼마나 펑퍼짐하냐, 얼마나 이렇게 뭉쳐있냐,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산포도인데, 산포도 단원에서는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하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고,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편차, 표준 편차, 분산 구하는 방법 알아두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산점도가 아니라 상관도라고 했었어요. 상관도. 근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산점도라고 해요. 그래서 삼전도와 상관관계를 이것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상관관계에서 이 상관이 네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 할 때 그 상관이에요. 상관관계. 그리고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돈하면 안 돼요. 상관관계는 상관관계일 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해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구별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테고 지금은 안 할게요.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냥 딱 주제가 떨어지면 삼각형의 외심? 백지의 외심을 쫙 적을 줄 알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즉시 적을 줄 알아야 돼. 내심? 즉시 적을 줄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 즉시 적을 줄 알아야 돼. 원의 접선? 즉시 적을 줄 알고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지? 즉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방역 정리. 그래,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내점이 한원형의 있을 조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지? 즉시 적을 줄 알아야 되고, 내점이 한원형의 있을 조건? 즉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사인 30도? 고민하면 안 돼. 사인 30도 그냥 2분의 1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탄젠트 30도? 고민하면 안 돼. 바로 루트 3분의 1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림으로 기억해서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야 시험 문제를 잘 풉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즉시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하고, 특히 이 원주각. 원주각 단원이 한편으로는 엄청 쉬운데 한편으로 엄청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주각 단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습을 많이 해 두기를 권합니다. 원주각 단원은. 그리고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거 몰라서 이것의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중학교 3학년 과정 준비하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하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